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펭귄 건강운동관리사를 위한 계산문제 특강입니다. 이 계산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매년마다 점점 그 문제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뭐 제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요즘 와서는 계산 문제를 제껴라 라고 저는 말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계산 문제 패턴을 보면 사실은 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략법만 알면 내가 충분히 점수를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챙길 수 있는 점수들은 우리가 좀 최대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껴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이 거는사라는 시험 자체가 또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큰 시험 속에서도 이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좀 어느 정도 스테디한 그런 그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만 준비를 하시면 뭐 이 파트에서 굉장히 점수를 잘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산 문제 자체가 건체평, 그 다음에 뭐 운동 처방론, 그 다음에 부하검사 이 세 과목에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계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파트만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냥 그 세 과목에서는 좀 잘 내가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뤄볼 내용들은 좀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는 그런 공략법들을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통계 파트에 관한 부분들, 뭐 그 정규분포나 아니면 뭐 그 상관계수 그쪽 그래프 쪽을 해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 분포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신뢰도 구간 구하는 것부터 이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부하 검사에서 내가 표를 다 해석을 하고 아니면 이제 에르고미터의 어떤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내가 운동량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밟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계산 문제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이 단위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닛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저게 무슨 말이지? 좀 처음 듣는 그런 개념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이 모든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내가 단위만 제대로 조작을 할 수 있으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 조작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단위 환산입니다. 환산. 그래서 유닛 컨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값의 크기는 유지한 채 표현하는 단위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1km가 몇 미터죠? 하면 이제 1000m로 이렇게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내에서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위 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km가 1000m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뭐 시간의 단위에서도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1분은 몇 초죠? 60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들도 있죠. 뭐 1리터는 몇 밀리리터냐? 1000ml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시험에 우리가 다루는 우리 거는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위 환산 개념은 뭐예요? 매트죠, 매트. 그래서 1매트가 3.5 ml per kg 미닛이더라. 어떻게 보면 이 대사당량 1매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소비하는 그 산소량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1분당 1kg당 3.5ml의 산소를 소비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1매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위가 뭐 여러 단위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터, 센티미터,
뭐 아니면 뭐 피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야드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킬로그램, 그램, 그 다음에 뭐 영국에서 쓰는 파운드, 메스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또 무게의 단위에 해당이 되고,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리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 ml, 그 다음에 뭐 데시리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단위들, 이 단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싶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단위 조작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유닛 오퍼레이션,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차원 분석이라는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차원이 뭐냐면 그냥 이 하나의 어떤 차원들, 이거 뭐 같은 그 거리를 나타내는 차원, 뭐 무게를 나타내는 차원, 이런 식으로 같은 차원을 이제 분석한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무게, 부피 이런 단위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속도의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속도는 우리가 늘 그 공식으로 외우는 거속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렇게 하는 거니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이 단위를 분석을 해보면 속도라는 단위는 위에 거리라는 단위 미터가 있는 거고, 그거를 시간이라는 세크, 이걸로 나눈 게 속도라는 단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라고 모르더라도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미터를 세크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단위들 있죠?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를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줄 거예요. 미터를 위에 써줄 거고 세크를 아래 써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3.5ml per kg 미닛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타내면 위쪽에는 밀리리터가 있죠. 그러니까 밀리리터를 위에 써줄 거고요. 킬로그램과 미닛은 분자에 있죠. 분모에 있죠. 분모.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킬로그램, 미닛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써줄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뒤쪽에 이제 우리가 막 이 단위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없앨 거고 약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분수의 형태로 다 이제 바꿔서 써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단위 조작의 핵심은 뭐냐면 분자와 분모에 같은 단위를 약분해서 내가 원하는 단위를 남기는 거. 그쵸. 문제에서는 항상 단위를 줍니다. 문제에서 단위 안 주면 큰일 나죠. 예, 그거 못 풀어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뭐뭐뭐를 구하시오 하고 뭐 몇 킬로칼로리인지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단위를 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 있는 단위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원하는 단위 하나로만 남겨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배울 거는 뭐냐? 공식 외우지 말자. 너무 헷갈린다. 외우지 말고 우리 단위를 지우고 조립해 나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죠. 결국에 계산 문제는 단위 속에 다 답이 있게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처럼 이게 이제 분수 막대기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단위를 다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할 때 이제 같은 단위, 위아래에 내가 같은 단위가 있으면 그걸 없앨 수 있어요. 약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m per sec의 속도로 내가 10초 동안 갔을 때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단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잠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거리에 대한 단위만 위에 남겨놔야겠네 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니까 지금 거리에 대한 단위가 어디에 있어요? 미터,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미터를 일단 위에다 올려야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10m per se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내가 거리만 남기려고 하니까 이 세크를 없애야겠다 싶은 거예요. 얘를 없애려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써줘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약분을 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얘가 몇 초 이동을 했대요? 10초 이동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크랑 세크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미터만 남았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답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킬로미터의 단위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1km가 1000m였으니까 단위 환산을 해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킬로미터가 지금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킬로미터를 써주게 되면 내가 잠깐 이 미터를 없애야 되니까 미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그래야 이 미터랑 미터가 대각선으로 없어지겠죠. 봤더니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나누기 1000을 하면 0.1km가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단위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나왔지만 뒤쪽에 가면 없애야 되는 단위들이 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분수로 쓰는 이 방식을 좀 머릿속에 잘 익혀두시고 계속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우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 세트 단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당연히 뭐 알고 있는 단위죠. 그 체중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산소 섭취량 이게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 산소 섭취량이랑 절대적 산소 섭취량이 나옵니다.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 여기 나오고 요거는 이제 체중을 넣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구한 거고 절대적인 거는 체중을 없앤 거죠. 그래서 리터 퍼 미닛 뭐 이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섭취량에서 리터 퍼 미닛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선 하나를 무조건 그려요. 자, 상대적 섭취량이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이었죠. 그럼 이걸 써주는 거예요. 밀리리터 위에 있고 아래에 킬로그램이랑 미닛이 있겠네. 근데 결국 고쳐야 할 단위는 뭐예요? 리터 퍼 미닛이에요. 그러니까 리터를 일단 위에 써줘. 리터를 위에 써주고 자, 리터는 여기 있고 미닛은 어차피 아래에 있으니까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자, 이 리터를 없애려고 봤더니 밀리리터가 여기 있네? 그럼 밀리리터 없애줘야 되죠. 1리터는 1000ml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밀리리터랑 밀리리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깐 킬로그램도 나 없애고 싶다.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위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킬로그램이랑 킬로그램을 없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이 리터랑 미닛만 남게 되겠죠. 이 킬로그램을 곱하는 거는 문제에서 체중을 줘요. 이 사람이 체중이 몇 킬로다라는 걸 주기 때문에 이 사람 체중이 만약에 50킬로다? 그럼 50킬로그램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밀리리터 킬로그램 미닛을 리터 퍼 미닛으로 그냥 금방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킬로칼로리로 바꿀 때 쓰는 게 1리터의 O2가 5킬로칼로리다. 요게 이제 예전에는 그 문제에서 다 줬어요. 1리터의 O2가 5킬로칼로리다 줬는데 이제는 주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단위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위아래는 똑같은 걸 써주는 거예요. 1리터의 O2가 5kcal이구나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대로도 써줄 수 있죠. 1리터의 O2가 5kcal이구나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써주지만 보통은 킬로칼로리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를 위쪽에다 두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 관련해서는 아까 1매트가 3.5ml per kg 미닛이다. 요거를 이제 써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1매트를 이제 써줄 거니까 1매트는 아까 3.5라고 했죠. 3.5 이렇게 아래에다가 써줘야겠죠. 위아래 똑같은 걸 써줘야 되니까 3.5ml 킬로그램 미닛이 원래는 이렇게 킬로그램 미닛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지만 나누는 거를 2번 나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닛은 이렇게 위로 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분자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매트는 몇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이니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일단은 선 하나 무조건 그려요. 자, 5매트가 몇 밀리리터 킬로그램 미닛이지? 잠깐, 1매트가 3.5니까 1매트. 매트를 일단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아래 매트를 없애줘야죠. 1매트가 3.5 밀리리터 킬로그램 미닛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매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밀리리터 킬로그램 미닛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는 똑같은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위만 계속 냅둘 수 있게 단위를 조작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매트를 몇 킬로칼로리니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킬로칼로리라는 거는 아까 1리터의 O2가 5킬로칼로리였기 때문에 매트에서는 지금 매트에서 킬로칼로리로 바로 가려고 봤더니 잠깐 매트랑 리터가 뭔가 연관이 없는데 바로 못 가겠다. 그럼 중간에 뭐를 해줘야겠어요? 리터를 만들어줘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킬로칼로리로 바꿔서 가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싶은 거고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체중이 70kg. 자, 이렇게 단위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매트 30분간 운동했을 때 소비되는 열량을 킬로칼로리로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짝대기를 하나 다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킬로칼로리를 구할 건데 이 사람이 10매트로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써. 자, 10매트로 운동을 했네. 잠깐, 근데 지금 킬로그램도 내가 써야 되고 30분이니까 30분이잖아요. 미닛도 써야 되네. 이거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으로 좀 고쳐야겠다 라는 이 감이 이제 딱 와야 돼요. 그러면 자, 일단 매트를 좀 고쳐볼까? 1매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3.5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봤더니 매트랑 매트는 없어졌다. 매트 없애기는 성공했네. 잠깐, 내가 킬로칼로리를 냅둬야 되는데 이 킬로칼로리에는 킬로그램이나 미닛이 없어요. 그쵸? 없기 때문에 얘도 없애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보자. 자, 이 사람 지금 몇 킬로다? 70kg다. 킬로그램이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다가 써줘야 없어지겠죠? 그쵸? 자, 이 사람 몇 분 운동했대요? 30분 운동했대요. 30분 운동했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위아래 써줬기 때문에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닛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봤더니 이제 3.5ml만 남았네. 자, 3.5ml를 내가 킬로칼로리로 고쳐야 되는데 자, 아까 1리터의 O2가 몇 킬로칼로리라고 했어요? 5킬로칼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또 써줄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자, 일단은 리터로 먼저 고쳐줘야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리리터를 없애줄 거예요. 밀리리터를 없애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다가 써줘야 없어지겠죠? 1리터는 1000ml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밀리리터가 없어졌네. 자, 아까 1리터의 O2가 몇 킬로칼로리라고 했어요? 5킬로칼로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리터랑 리터가 없어지겠네요. 결국에는 단위가 뭐만 남아요? 이 킬로칼로리의 단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계산기에다가 뭘 계산해야 돼요? 10 곱하기 3.5 곱하기 70 곱하기 30 곱하기 5 나누기 1000을 해주면 킬로칼로리의 그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367.5 킬로칼로리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뭐 매트가 뭐 위에 있었나 아래에 있었나 뭐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고 뭐 체중을 뭐 곱해주고 뭐 운동 시간을 곱해주고 이렇게 공식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위를 없애가면서 내가 원하는 단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자, 내가 구하려는 단위가 뭔지 일단 확인부터 해. 킬로칼로리를 구하는 건지, 리터 퍼 미닛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매트를 구하는 건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랑 단위를 다 나열을 해보고 불필요한 단위를 없애가면서 목표 단위만 남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